자, 일단 입력을 어디서 하시냐면 11시 방향 가보실래요? 11시 방향 가시면 아마 일반 전표 입력이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가 이제 우리 분계를 입력하는 메뉴입니다. 자, 여기를 클릭해 보세요. 음, 가급적.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느 정도 이 프로그램을 계속 쓰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더블 클릭보다는 한 번만 클릭하시는 거 권장드립니다. 뭔가 나중에 삭제하거나 그럴 때 더블 클릭하시면 삭제가 안 되면 당황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뭔가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한 번만 클릭하시는 거 추천. 자, 그럼 지금 커서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월 쪽에 있죠, 월 쪽에 있는데 다시 397페이지로 오시면 그럼 여러분들이 푸신 문제 4번에 1번 보면은 날짜가 7월 2일로 돼 있잖아요. 그럼 일단 이 날짜를 먼저 잡으셔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마우스에 좀 익숙해져 있죠, 원래가. 근데 오히려 여기 우리 실기할 때는 마우스가 키보드보다 훨씬 느려요. 입력하시는 게 좀 진짜로. 그래서 물론 여기를 클릭하고 여러분들이 뭐 7월 달에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어떻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냐면 여기에다가 7월이면 우리가 07이 07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가 어느 월과 일이 한 자리면 앞에 0을 붙이시면 돼요. 뭐 2일이면 02 이렇게. 예. 그럼 7월이니까 여기다 07이라고 07. 어, 이렇게 하셔야 이렇게 2025년도가 이렇게 들어와요. 진짜로, 만약 따르게 하시면 가끔씩 이 연도가 안 떠가지고 선생님 갑자기 컴퓨터가 요거 안 잡는데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죠? 지금 일자에 갔죠? 일자에서도 달력 클릭하는 거 비춥니다. 그죠? 얘에서 우리가 지금 2일이니까 02. 이렇게 하면, 그죠? 7월 2일로 나 분기 끊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정. 그죠? 그리고 여기 우리 시험은 저장 기능이 없어요. 알아서 저장이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 해당 프로그램 입력하시면. 그럼 지금 커서가 9분에 있죠, 여러분들? 9분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맨 아래 화면으로 가보실래요? 그 맨 아래 화면 가보시면 여기에 구분을 입력하세요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보이시죠? 여기에서 좀 익숙한 게 여기 3번, 사변, 4번, 대변. 주로 이걸 쓰시게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구분에 이렇게 커서가 있잖아요. 커서가 있으실 때 3번이 차변, 4번이 대변인 건 단축키를 좀 외워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많이 할 거니까 어차피. 자, 그거고요. 이거는 뭐 차변을 먼저 입력하셔도 되고 대변을 먼저 입력하셔도 되고 입력하시는 순서는 상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차변에 입력해야 되는데 대변으로 가면 틀리겠죠, 당연히. 예. 자, 그러면 이 1번 문제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보셨잖아요. 그러면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뭐냐. 지금 문제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상품을 600만 원에 매입했죠. 그죠? 그럼 상품을 600만 원에 매입했으니까 상품이 어떻게 돼요? 증가 감소. 증가하죠. 그럼 상품은 자산이니까 차변이고 중가니까 그대로 차변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손으로 끊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550만 원은 보니까 여기에 힌트 줬죠. 상품을 매입했는데 어음을 발행했대. 그럼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을 던져주면 우리가 기점과 한번 써요. 지급 없습니다.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어음. 그죠? 그러면 당연히 지급 어음은 부채입니다.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어음이니까. 그리고 어음을 줄 당시에는 언제까지 줄게요 라고 주는 거니까 부채가 증가해요. 맞죠? 그럼 지급 어음은 부채니까 대변이고 증가니까 그대로 대변이 되겠죠? 됐어요? 이렇게. 예. 그럼 우리가 이제 아까 그랬지만 지금 우리가 채권 채무는 반드시 거래처를 걸어야 된다라고 이제 실기하실 때, 그럼 요 지급어음에
누구한테 채무가 있냐면 성심성사가 되겠죠. 일단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현금 지급했으니까, 뭐 50만 원은 현금이 감소하겠죠. 그죠? 뭐 현금의 감소는 그냥 바로 할게, 이렇게. 예. 이분계를 우리 이제 옮겨 적는 거예요. 다만 옮겨 적는데 채권과 채무의 거래처만 건다. 이것만 다른 거예요. 그죠? 한번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좀 순서대로 할게요. 뭐냐면 상품 먼저 끊고 지급업 먼저 그다음 끊고 현금 그다음 끊을게 이렇게 할게요. 가급적이면요 계산기를 안 두드리는 게 좋죠. 좀 빨리 입력하려면.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언급이 없는 걸 마지막에 두드리면 알아서 차익을 걸어줍니다. 컴퓨터가 계속. 계산기를 우리가 두드려서 입력하는 게 아니라. 해보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얘부터 먼저 해볼게요. 그럼 지금 차변의 상품 60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화면에서 차변이 몇 번? 3번. 그럼 여기에서 3을 누르시는 거야. 3. 이렇게 3? 그러면 나 지금 차변으로 하겠다. 분계. 예, 그 뜻이고 지금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계정 과목 코드라고 하거든요. 코드.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네이버 검색어 하듯이 몇 글자 입력하면 알아서 뜨잖아요. 검색어, 자동 검색. 예,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에 지금 상품이다 라고 하면 여기다가 한 두 글자 치신다, 두세 글자 치신 다음에 엔터 누르시는 거예요. 그럼 아마 상품은 얘밖에 없어가지고 바로 걸릴 겁니다. 이렇게 상품 되세요? 하고 엔터. 그럼 이게 차변에 상품 거신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커서가 거래처로 가죠? 여기에 거래처 코드라고 합니다. 거래처 코드. 근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거래처 코드를 입력해야 되는 계정 과목은 채권과 채무만. 됐죠? 그럼 우리가 상품은 채권, 채무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니까 채권, 채무가 아닌 애들 들어보세요. 채권, 채무가 아닌 애들은 채점을 안 해요. 거래처가 걸려있는지 안 걸려있는지 채점하지 않아요. 않으니까 걸려도 되고 안 걸려도 돼요. 그렇죠? 근데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때 다 걸면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니까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채권, 채무가 아니면 거래처를 안 걸 겁니다. 저는요. 그리고 실제 답안도 그렇게 나올 거야, 아마. 실제로. 근데 문제는 없어요. 거래처 거셔도. 채권, 채무 아닌 건 거래처를 걸든 안 걸든 채점을 안 해요. 아무튼, 일단 안 걸겠으면, 왜냐면 거래처 건 거 보여드리고 안 건 것도 같이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럼 일단 넘어갑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화살표로 넘어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오른쪽 화살표. 자, 쭉 넘어가시면 적용 있죠? 이 적용은 회계 2급은 채점 대상이 아니에요. 자고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요 일반 점표 입력에서 적용가 채점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시하시고 나중에 다른 곳에서 이 적용가 뭔지 설명드릴 겁니다. 일단 무시하시고 그럼 이제 여기 차변과 대변이 있잖아요. 여기가 금액 입력하는 곳이에요. 금액.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구분을 차변으로 세팅해 놨으니까 컴퓨터가 무조건 화살표로 가시면 차변밖에 안 가요, 커서가. 여기 얼마 입력해야 돼요? 600. 그럼 공을 몇 번 쳐야 돼요? 6하고. 6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힘들어야 돼요. 맞죠? 선생님, 저는 두드리는 거 좋습니다. 그럼 단축키가 있어. 뭐냐면, 키보드 맨 오른쪽 있죠? 키보드 맨 오른쪽에 플러스 키,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기다랗게. 그거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공이 3개가 추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키보드 오른쪽에 플러스 키가 공을 3개씩 추가해주는 키입니다.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면서 좀 익숙해지셔야 되는 거지. 뭐 제가 이때는 키보드 키 2번 누르고 이렇게 할 수가 없죠. 플러스 키만 한 거. 한 번 더 누르시면 이렇게 600만 원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빨리 하시는 거. 물론 공 6번 누르셔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차변에 상품 600만 원 분개를 한 겁니다. 이거 여기를 통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대변 입력하러 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제 또 입력하러 가실 때는 엔터 누르시면 다시 구분으로 커서가 바뀌어요. 엔터. 그럼 이렇게 구분으로 가죠. 여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변의 지급어음 잡을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대변은 구분해서 몇 번이에요? 4번, 그렇죠, 4번. 누르시면 대변할 거다. 계정 과목은 지급어음이죠. 그럼 지급까지 쳐보실래요? 지급. 하고 엔터 눌러보세요. 그럼 여기에 지급 들어가는 계정 과목들이 몇 개가 있어요. 우리는 요거 쓸 거죠. 지급, 요걸 쓸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더블 클릭 하시든, 아니면 키보드를 하시든, 여러분들 마음은, 엔터 누르시든, 마우스 클릭 상관없어요, 이거. 자,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컴퓨터가 600만 원을 지가 알아서 걸죠, 여기다가. 차익을 계속 걸어요, 지가. 그냥, 무조건. 나중에 숫자만 수정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급어음은 채무잖아요. 거래처를 반드시 걸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럼 거래처를 거시는 방법은 아까 계정 과목하고 똑같아요. 네, 회사 두세 글자 치시고 엔터 누르시면 됩니다. 회사가 성심상사잖아요. 대략 성심 정도 하고 엔터 누르시면 되겠죠. 이거는 반드시 하셔야 돼. 이건 반드시. 하고 엔터 누르면 네, 성심상사에 대한 채무가 있다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셨어요? 대신에 이제 대변에 600만 원이 아니라 550만 원으로 바꾸러 가야죠. 이제 대변 쪽으로 위치를 시켜야 되겠죠, 여러분. 커서를. 네. 네. 하시다 보면 마우스보단 키보드가 오히려 빠른다라는 거 좀 느끼실 거예요. 좀 익숙해지시면. 550만 원. 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플러스 키는 언제 사용하는지는 익숙해지시는 방법이 최고예요. 그냥 많이 하시면서. 그럼 대변에 지급업 500, 그러니까 우리가 550만 입력했잖아요. 그럼 대변에 현금 50만 원 잡아야 되겠죠, 뭐. 그러면 다시 대변 입력해야 되니까 엔터 눌러야죠, 뭐. 그러니까 그렇죠. 키보드가 훨씬 빨라요. 마우스보다. 느끼실 겁니다, 아마. 그럼 나머지 현금 하면 되게 대변에 현금. 그죠? 그럼 대변이니까 구분해서 몇 번? 4번? 이렇게? 여기다가 현금 치시면 되겠죠. 현금. 하고 엔터. 하면 알아서 50만 원이 자동으로 걸려요. 항상 계속 차이를 계속 걸어줍니다. 컴퓨터가. 이렇게. 네, 이렇게 하시면 끝이에요. 요거를 이제 한 문제당 3점 해서 우리 이제 분계 쪽이 42점이 나오는 거죠. 총 14문제가. 이해되셨어요?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몇 번이냐면, 요거 3번 하셨죠? 3번? 3번. 이거 가지고 설명할게요. 4번은 그냥 안 하겠습니다. 요거 3번만 할게요. 4번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또 힘드실 수 있으니까 얘는 그냥 말로만 떠들겠습니다. 입력은 안 하고. 자, 그럼 3번은 보면 이거죠. 내가 탐방상사라는 거래처한테 돈을 2천만 원, 만기는 1년 이내에 돈 빌리는 게 2천만 원 있었어요. 그럼 단기 차입금이 되겠죠? 2천만 원 하고 이자 60만 원까지 해서 2,060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지급을 한 겁니다. 그죠? 그럼 이거를 분계를 끊으면 보통 예금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죠? 그럼 보통 예금은 자산이니까 차변이고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가 이제 2,060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 나와야 돼요. 그럼 단기 차입금은 성격이 부채입니다, 부채. 돈을 빌리면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금액 빌린 거니까. 자, 부채인데, 부채를 갚았죠. 갚았으니까 부채가 감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단기 차입금은 부채니까 대변, 갚았으니까 감소라서 차변. 그죠? 근데 얘도 채무예요, 채무. 맞죠? 채무니까 거래처를 실기에 입력하실 때는 탐방상사 걸어야지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요. 자, 지금 뭐 손으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자, 그리고 질문. 여러분들 돈을 빌렸으면 여기에 있는 이자는 계정과 뭐 써야 돼요?
이자 수익이요? 그럼 돈을 빌리면 이자 수익이야? 큰일 나. 이자 비용이지. 좀 돈을 빌려줘야 이자 수익이지,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자 비용이 60만 원어치 발생한 거야. 발생이라고 알고 계셔야 돼. 예. 그래서 이자 비용이 60만 원어치 발생한 겁니다. 돈 빌렸으니까. 그럼 이자 비용은 성격이. 성격. 비용이죠, 비용. 성격이라고 하면 계정. 비용입니다. 그럼 이자 비용은 비용이니까 차변인데 발생하면 본인 위치 그대로 적어야 되니까 차변에 이자 비용.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여기 뜬금없이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제 화면만 보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 화면 보시면 됩니다. 다른 날짜를 할게요. 이렇게 하지 마라는 겁니다. 여기다 끊어볼게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이거 분계가 뭐예요? 단기 차입금, 보통 예금으로 갚은 거랑 이자 비용이 보통 예금 나간 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끄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번호 보이세요? 번호가 이렇게 달라지고요. 요렇게. 그럼 이거는 번호가 지금 얘는 위는 11번이고 얘는 2번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두 개의 전표가 된 거예요. 두 개의 전표 이렇게 하면 점수 안 줍니다. 그러니까 분계를 나누어서 끊지 말고 그냥 한 방에 다 끊는다는 게 하나의 전표를 입력할 것이라는 거예요. 조선말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요거는 속달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의 전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날짜가 8월 19일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7월 2일로 돼 있으실 거예요. 그럼 날짜를 바꿔줘야 되겠죠. 날짜가 그럼 8월 잡을 거니까 여기 07월 여기 클릭하셔야 되겠죠. 한 번 클릭하는 게 제일 좋음, 진짜로. 여기를 08월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08월. 그 다음에 19일은 뭐 두 개니까 한 19 치시면 알아 19일이 걸려요. 19. 그럼 여러분들이 선생님 없어졌는데요? 7월 2일이요? 있어요. 나중에 가보시면 7월 1일 분계 살아 있습니다. 저장 기능 없어요. 알아서 저장이 돼요. 그러면 이제 분계를 좀 해볼게요. 자, 분계는 일단 저는 숫자 있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그냥. 자, 그럼 단기 차입금이 차변에 있죠? 그럼 차변을 먼저 해볼게요. 저는 그냥. 오케이? 차변 끊을 거다.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은 단기 정도 치시면 되겠죠? 단기. 근데 아마 단기라고 치면 계정 과목이 많이 안 뜨네. 자, 단기 여기. 그럼 단기 차입금 요거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얘는 채무니까 거래처 반드시 걸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거래처가 어디? 채무 거래처? 탐방 상사죠? 그럼 탐방. 탐방 상사에 대한 채무 갚은 거다. 하고 엔터를 이거는 꼭 거셔야 돼요. 이렇게. 적용은 그냥 패스하시고. 그럼 차변에 2천만 원 적으시면 되겠죠. 2천만 원. 됐어요? 하고 이제 엔터. 그 다음에 금액이 언급이 있는 이자 비용 60만 원. 그러면 이자 비용 차변이었죠 방금. 그럼 차변 누르고 여기다 이자 정도 치면 돼. 이자. 이자. 그럼 여기 951번 이자 비용이라고 있을 거예요. 맞죠? 그럼 요거 엔터. 근데 이자 비용은 채권 채무는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거래처를 거시든 안 거시든 채점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화살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금액 얼마입니까? 60이죠? 그럼 여기 60만 원 되셨어요?
그 다음에 보통 예금이 2,060만 원이잖아요. 그죠? 이건 우리가 좀 계산했죠? 계산기 같은 걸로. 그러면 대변이 이제 지금 보통 예금. 대변의 보통, 하고 엔터 누르시면 알아서 2,060만 원이 걸려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금액 언급이 없는 걸 마지막에 거시면 컴퓨터가 계산해주기 좀 편하긴 합니다. 물론 상관은 없어요. 보통 예금부터 먼저 하셔도 됩니다. 그죠? 아니, 진짜로 여러분, 제가 지금 차변했을 때 대변부터 먼저 하셔도 돼요. 이건 순서 상관없어요. 단지 단기 차입금이 대변에 좀 틀리는 거지, 당연히. 그죠? 본래 위치는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음, 네, 요게 끝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문제는 그러면 이 채권 채무는 반드시 이렇게 거래처가 걸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채권이고 뭐가 채무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어요. 어디로 가주시냐면, 자, 우리 교재 100이 아니구나. 204페이지에 있네. 204페이지라 보세요. 이건 아예 접어두시는 거 권장. 204페이지 맨 아래 부엉이 같이 생긴 애 있을 거예요. 부엉이라고 해야 되나? 안경 낀 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입력해야 하는 계정 과목 보이세요? 요게 뭐냐면 일반 점표 입력 메뉴에 여기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입력해야 하는 계정 과목은 일반 점표 입력 메뉴에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걸어야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일반 점표 입력 메뉴에 반드시 거래처 코드 해야 되는, 딱 봐도 왼쪽이 채권 이렇게 돼 있죠. 채권. 그 다음에 오른쪽이 채무. 그죠? 근데 좀 훑어보시면 좀 몇 개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채권 계정에 뭐 보이세요? 우리가 배웠던 거. 그렇죠. 외상매출금. 그죠? 그 다음에 아래 허드롭. 자고로 부도가 수표는 나중에 회계 1급 때 배우십니다. 무시하시고. 그 다음에 미수금 배웠죠. 그 다음에 선급금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대여금 배웠죠. 장기든 단기든 대여금.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 배웠죠. 그죠? 가지급금은 아마 내일 아니면 다음 주에 배우시게 될 거예요. 가지급금 미리 밑줄만. 그 다음에 보통 예금은 채권 채무 아니잖아요. 그죠? 얘는 거래처를 걸든 안 걸든 채점하지 않아요. 우리 시험은요. 근데 현실에서는 걸어야 되겠 나중에 실제 업무하실 때는 걸어야 되지만 우리 시험은 거래처를 반드시 거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얘는 X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진짜로 우리 시험 목적, 우리 시험이요, 우리 시험. 다른 시험은 걸어야 되지, 우리 시험은 안 그래요. 예금, 적금, 거래처 걸 필요 없어요. 알죠? 없고, 그 다음에 채무 계정 있죠? 채무 계정에 우리 배웠던 거 있잖아요. 그렇죠? 외상매입금 배우셨죠? 그 다음에 지급원 배우셨죠? 그 다음에 미지급 배웠고, 그 다음에 선수금 배웠고, 그 다음에 차입금 배웠죠? 오른쪽에 있는 유동성 장기부채도 회계 1급 때 배우시게 될 거야, 아마. 그 다음에 가수금은 X. 나중에 배우실 건데, 가수금은 거래처를 걸 수가 없어요. 나중에 가수금 배우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왜 거래처를 안 걸어도 되는지. 예. 그리고 임대 보증금 배웠죠. 이렇게. 그죠? 그럼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좀 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유인물을 하나 나눠드릴 거거든요. 유인물은 뭘 나눠드릴 거냐면, 여태까지 기출문제 있잖아요. 기출문제를 제가 숫자만 바꿔서 좀 어려운 애는 어려운 걸로. 왜냐면 제 입장에서는 어려운 걸로 연습을 해야 쉬운 것까지 해결이 되니까. 자, 그걸 나눠드릴 건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수업 끝날 때까지는 요 유인물은 계속 같이 구해주셔야 됩니다. 자고로 지금 하는 분계 연습하는 거.
자, 옆으로 좀 주세요. 옆으로 좀 주시고. 고쳐놓을게요. 머리통안 들어오면. 네. 네. 옆으로 좀 주세요. 옆으로 주시고. 본인 하나 가지시고. 정말 옆으로 다 주시더라고요. 예, 마음이 너무 착하셔가지고. 자, 여기, 옆으로.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펴주실 게 1페이지. 1페이지가 좀 안 찍혀 있어요. 아무래도 1페이지 페이지 표시가 안 돼서 그 1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혹시 어복상사라고 보이세요? 연습을 여기서 한 회사로 해야 좀 여러 편하잖아요. 서로 간에. 그래서 여러분 회사를 그럼 바꿔야 되겠죠. 우리가 다른 회사로 들어왔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회사 바꾸는 연습은 어차피 나중에 연습하실 때 하셔야 될 일이니까 미리 어떻게 하시냐면 처음 화면, 여기 처음 화면 있죠? 처음 화면 오시려면 여기 아래에 아이콘 있어요? 여기는 제 영역이 아니긴 한데 아이콘을 누른다. 그러면 화면이 뜹니다. 이게 뜻이죠? 여기에서 3시 방향 가고 3시 방향. 3시 방향 쪽 쳐다보시면 회사라고 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가 회사 바꾸는 곳입니다. 여기서 회사 바꿔요. 알죠? 눌러보세요. 누르시면 아마 회사 변경이라고 이렇게 뜰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회사 바꾸실 거 여기다가 코드를 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2200번이잖아요. 2200 하면 여기 어복상사 이렇게 검색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뭐 더블 클릭하시든 엔터를 누르시든 네, 그리고 얘 누르시면 돼요. 회사가 바뀝니다. 위에 2200번 바뀌실 텐데 그죠? 요렇게 바꾸시면 돼요. 이게 회사 바꾸시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랑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입력을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어디냐면은 여러분들 그 2페이지 제가 여기다 적어 놓을 거거든요. 메모장에다가 쉬었다가 하긴 할 건데 2페이지에 8번, 10번, 11번 제가 일단 띄워 놓을 겁니다. 11번, 12번. 그다음에 좀 가서 5페이지 여기다 다 적어 놓을 거예요. 29번, 30번. 32번.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6페이지. 6페이지 34번부터 41번. 요렇게가 될 거거든요. 이거 물결은 뭔지 아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렇게 하실 건데, 지금부터 입력을 하시면, 그죠? 피곤하겠죠, 여러분들. 지금 며칠 좀 떠들었으니까. 그래서 쉬셨다가 11시 30분, 11시 30분에 쉬실 때 바로 할 겁니다, 해설을. 그죠? 일단 미리 입력만 해 놓으시면 돼요. 그죠? 입력을 해 주시면, 네, 알아서 저장이 되니까, 우리밖에 없어요, 요거 입력하는 게. 그죠? 그럼 내일 제가 해설을 하겠습니다요. 그죠? 자, 쉬셨다가 11시 30분